네, 안녕하세요. 중등역사2 남나오는 큰별쌤 최태성입니다. 역사는 최태성! 네. 여러분들 어때요? 괜찮아요? 네. 저도 지금 괜찮습니다. 제가 지금 사실은 여러분들 위해서 이 강의를 많이 찍어야 돼요, 지금요. 그래요, 여러분 시험 준비를 하지 않냐. 지금 열심히 지금 찍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진짜 선생님의 이 노력 좀 신경 써줘봐. 열심히 좀 해. 아셨죠? 자, 오늘 배울 내용 하기 전에 전 시간에 배웠던 내용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우리가 이제 1910년대 그 저항의 역사를 지금 배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저항의 역사를 배울 때 일단 1910년대 계속 복습해야 돼. 자, 갑니다. 자, 국내에는 여러분들 뭐였죠? 네, 비밀 결사. 국외에는 우리 지금 1910년대 하고 있는 거야. 1910년대. 국외에는 독립운동 기지건설이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비밀 결사 조직으로서는 독립의군부, 대한광복회 있었고, 대한광복회 같은 경우에는 공화정을 지향했고, 독립의군부는 복벽주의, 군주제를 지향했다. 그리고 국외에서는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쪽 서간도 지역에서 이후에 이제 신흥무관학교 연결될 것이고, 북간도 지역에서 중광단, 중광단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또 독립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그리고 이 연해주 지역에서는 대한광복군 정부가 또 만들어지고 있더라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에 힘입어서 드디어 이제 1910년대 막판에 3.1 운동이 벌어집니다. 특히 고종의 인산일, 고종의 장례식을 기점으로 해서 만들어지는데, 국내외에 3.1 운동의 어떤 그런 배경들이 전개되고 있었죠.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민족 자결주의, 그죠? 이런 영향들. 그 다음이 또 2.8 독립선언의 영향들. 이런 것들이 힘입어서 드디어 이 3.1 운동이 빠반 하고 이제 나올 수 있었다라는 거. 3.1 운동의 영향은 여러분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요. 그 결과 소위 문화 통치로 통치 형태가 바뀌게 되었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는 그런 결과를 맞이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전 시간에 배웠던 그런 핵심적인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이제 1920년 넘어가기 전에 하나 빼먹었어.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조금 더 봐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들여다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배워보죠. 자, 무단통치 1910년대입니다. 지금 무단통치와 3.1운동 세 번째 시간에서 우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 처음 출발하는 거예요. 이 단어가 지금 등장하고 있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이. 그죠? 이 대한민국을 이제 임시가 아닌 완벽한 완전체로 만들기 위해서 이때부터 좀 지난한 투쟁을 해오게 될 겁니다. 자, 먼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입니다. 배경은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이건 어떤 운동을 계기로 해서, 그렇죠, 3.1 운동을 계기로 해서 독립운동을 이끌 지도부에, 왜? 민족대표 33인이 끝까지 이끌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3.1 운동이 산발적 시위로 끝났단 말이야. 아쉬워. 이러면 안 돼. 뭔가 지도부가 필요해서 쭉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나오게 된 거예요. 자, 그 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나오기 전에 이제 여러 정부들이 등장을 하는데, 자, 어떤 정부들인지 한번 볼게요. 먼저 지도 역시 한번 볼게요. 이렇게 있으면 저쪽 위쪽에요. 이쪽 연해주 쪽, 그 블라디보스토크 이쪽에 바로 연해주의 대한국민의회라는 정부가 들어서요. 선생님, 전 시간에 대한광복군 정부 있잖아요. 네. 이제 그건 1910년대 잊으시고요. 대한광복군 정부는 1914년에 만들어지는데 그 해만 활동하고 이제 없어져요. 그러니까 없어. 대한광복 정부의 이후에는 대한국민의회가 들어서는 거예요. 또 하나 추가되네. 연해주역의 대한광복군 정부에서 대한국민의회가 들어서고 있더라.
대한국민의회예요. 3.1운동의 결과 세워진 정부입니다. 대한국민의회 3.1운동의 결과, 그러니까 3.1운동 이전에는 대한광복군 정부가 있었고 3.1운동 이후에는 대한국민의회가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아시죠? 있었고 그 다음에 바로 상하이. 자, 이쪽 상하이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상하이 임시정부. 나중에 이제 이리로 통합될 거예요. 어쨌건 상하이 임정이 있었고 국내에도 여러분 정부가 만들어져요. 바로 여기에 서울 지역에 한성 정부가 만들어집니다. 네. 이런 어떤 조직들, 이런 임시정부들이 다 만들어지고 있더라라는 건데 이후에 결국은 통합을 해요. 통합을 해요. 어디로? 이렇게. 예, 바로 상하이 임시정부로 통합이 되는 겁니다. 한성정부와 대한국민의회 모두 바로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통합이 되면서 이제 이 지역에서 명실상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출발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 당시에 이제 논란이 있었어요. 어떤 논란이 있었냐면 아니 지금 정부가 만들어지려면 지금 이게 싸워야 되는 거 아니냐. 싸워야 되는데 왜 여기 지금 이렇게 멀리 있느냐. 싸우려면 이 국경선 근처에서 정부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반론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는데 결국 그런 반론들을 하나로 통합해서 바로 이 지역에다가 만들어 놓게 되는 겁니다. 선생님이 이제 다음 주에 수요일 날 제가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 촬영이 있어요. KBS 촬영이 있어가지고 제가 2주간 여기 갈 거거든요. 가서 제가 잘 자료 좀 찍고 해서 제가 다시 한번 또 보여드릴 그런 기회가 있을 겁니다. 저도 지금 설레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이제 상하이에서 나중에 윤봉길 의거 폭탄 투척하면서 이동을 해요. 정말 대장정을 거쳐가지고 이 충칭까지 가거든요. 이 충칭까지 그 대장정의 길을 제가 한번 따라가 볼 테니까 나중에 여러분들 제가 꼭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얼마나 그 고생을 하면서 이동을 했는지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아마 아시게 될 겁니다. 자, 어쨌건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지금 통합이 되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지역에 온 이유는 뭐냐면 이쪽에 이제 무장투쟁, 이쪽에 만약에 이 근처에서 지금 만들어졌다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이 근처에 조직이었다면 이쪽은 무장투쟁, 그쵸? 직접 싸우기 위해서 만든 조직일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상하이에 왔다는 얘기 뭐냐면 무장투쟁은 너무 멀어. 무장투쟁하기는 그죠? 여기는 바로 외교를 중심적으로 해서 운동을 하겠구나라는 걸 추측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상하이에 외국 그 공사관들이 굉장히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일본이 우리를 강제로 식민지로 만든 것들 부당함 이런 것들을 알리면서 독립운동을 하겠구나라는 것들을 예측할 수 있겠죠. 외교 노선이 중심이 되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움직이게 될 겁니다.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그 체제를 볼게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체제는요,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공화국 정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스템의 출발이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라는 거. 그래서 의미가 있다는 거.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정치적 출발이라는 거니까. 대통령 중심제고요. 대통령 이승만, 국무총리 이동희를 초대 대통령, 초대 국무총리로 선출을 합니다. 삼권 분립체제, 바로 그러니까 국회와 같은 기능을 하는 거예요. 이 당시 국회를 임시의정원, 입법, 사법, 행정, 이게 삼권 분립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법을 만드는 기구죠. 임시의정원, 국회. 그다음에 입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행정은 국무원, 법원은 사법. 자, 임시의정원, 자 봐야 돼. 임시의정원, 국무원, 그리고 법원. 요게 이제 임시정부의 조직이에요. 조직기구예요, 여러분들. 임시의정원, 국무원, 법원. 요게 임시정부의 조직기구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뭐 국무원이나 임시의정원 이런 키워드가 딱 등장하면 이거 임시정부예요. 키워드로 등장하거든. 특히 임시의정원. 아시죠? 자, 그리고 비밀 연락망으로 연통제와 교통국이 조직이 돼요. 자, 연통제와 교통국이 조직이 되는데 연통제라고 하는 건 이런 거죠. 이 국내에 지금 상해 임시정부가 있으니까 이 국내의 어떤 그 조직 연락망들이 구축이 돼야 어떤 행정적인 어떤 그 정치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이쪽 국내랑 아무 연결도 안 되면 여기서 뭘 해? 정부가 아무것도 못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 국내에 연통제라는 조직을 통해 가지고 말 그대로 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조직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교통국은 뭐냐면 이거는 정보 조직이라고 보면 돼요.
이런 연통제와 교통국을 통해 가지고 독립 자금들 이런 것들을 확보할 수 있겠죠. 정부가 구성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독립 자금이잖아요. 자금이 있어야 뭔가 운영이 될 거 아니야. 그런 독립 자금들을 국내 연통제와 교통국을 통해 가지고 자금들을 끌어모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지금 만들고 있더라. 국내외 독립운동 세력과 연결이 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의 어떤 상황을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국내외 동포들에게 임시정부의 활동과 독립운동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독립신문도 가능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헷갈리는 친구도 있어요. 선생님, 독립신문은 독립협회 아니에요? 대한제국 독립협회. 독립협회가 독립신문을 냈는데 왜 갑자기 선생님 여기 독립신문이에요? 네, 최태성은 전 세계에 저밖에 없습니까? 아니죠, 여러분들. 최태성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독립신문이 꼭 독립협회만 내는 신문만 있어야 되나요? 그건 아니죠, 여러분들. 그거는 너무 심합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독립신문은 가능해요. 독립협회도 독립신문을 가능했고요.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독립신문을 가능하는 거예요. 아시죠, 여러분들? 네,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독립신문을 가능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독립운동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독립공채를 발행해요. 자,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 연통제와 교통국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보내 가지고 지금 자금을 어딘가에서 끌어올 거 아니에요. 끌어오는데 뭐 물론 이제 그냥 대가를 없이 그냥 가져오는 경우도 있었겠지만 나중에 우리가 독립되면 우리 정부가 지급해 줄게.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빌려줘. 라고 할 수 있는 뭔가 그 증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이 독립공채, 애국공채라는 거예요. 예, 나중에 정부가 들어서면 줄게, 돌려줄게, 정부가 보증해 줄게 라고 하는 게 바로 이 독립공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발행을 통해 가지고 독립자금을 끌어모아야 되는 것이죠. 하여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 정부나 조직이 운영을 할 때는 이게 필요해. 이게 있어야 되거든. 돈이 중요하거든. 돈이 없으면 여러분들 정치 활동하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후원금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모여야 되는데 똑같이 연통제와 교통국을 통해서 국내 조직망을 건설해 가지고 거기에서 이 애국공채 발행해 가지고 독립자금을 끌어모으는 거야. 그래서 활동을 하는 거야. 자, 외교활동 제가 얘기했어요. 여기 상하이에 있다는 얘기 뭐냐면 외교의 방점을 찍고 지금 가고 있는 거야. 한국의 독립 문제에 대해 국제적으로 열어냈고요. 파리 강화회의의 김규식. 파리 강화회의, 여기 강화회의 1차 대전점 끝나고 나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이제 김규식을 파견해서 우리의 어떤 독립 청원서를 또 제출하는 그런 모습들 보이고 있고요. 구미위원부를 설치합니다. 구미위원부. 이건 이제 미국에 있어요. 구미위원부를 설치해가지고 또 외교활동을 이렇게 활동이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 상하이에 임시정부가 있는 이유는 외교하기 위해서예요. 그 외교를 이렇게 구미위원부라든지 파리 강화회의에 이런 파견을 해가지고 우리 외교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모습들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런데 말이죠.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일본이 이걸 가만히 내두겠냐는 거예요. 지금 일본이 지금 식민지 지금 조선을 다스리고 있는데 조선에서 지금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됐대. 가만 내두겠냐고요. 둘러봤더니 이것들이 지금 뭐 연통제? 무슨 연탄 이름이야? 연통제? 뭐 교통국? 이런 황당한 걸 만들어가지고 국내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야. 이거 촛불 접한 거예요. 가만히 있겠냐고요.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일본이. 일망타진합니다. 일망타진. 진짜 일망타진이라는 건 이게 나쁜 범법자에 쓰는 단어인데 이게 일본이 기준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거의 1920년대에 되면요. 국내에 있던 연통제 교통국 조직은 거의 와해되는 것. 와해된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리고 국내에서도 이렇게 와해가 활동이 잘 안 되는데 왜 요즘 상하이에서 뭐 하고 있다 그랬지 제가? 외교활동이 있다. 외교활동. 그죠? 외교활동 성과도 그렇게 크게 얻지를 못하는.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지금 이게 만들어졌는데 국내 연통제 교통국을 통해 가지고 독립자금 끌어모아 가지고 뭔가 활동을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돼. 연통제 교통국을 다 이제 끊어놓은 거야, 일본이. 게다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어떤 독립운동의 노선 자체가 외교활동인데 외교활동에 대한 어떤 결과물도 그렇게 썩 안 나와. 위기죠. 위기예요. 자, 그래서 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독립운동의 방향을 둘러싼 갈등이 표출되었고, 그러니까 노선이 되는 거예요. 야! 지금 우리가 상하이에서 온 이유가 외교 노선을 간 건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상하이에 임시정부가 세우기 전에
이미 노선 투쟁이 있었다고. 상하이는 안 된다. 아니 지금 무장투쟁을 전개하려면 이 압록강 근처나 이 연해주 지역에 정부가 들어서야지 이렇게 먼 지역에서 무슨 정부 활동을 한다는 거냐. 말도 안 된다 라고 하는 반대가 있었다 그랬잖아. 그지?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무마하고 임시정부가 출발했는데 외교활동 자체가 그렇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니까 결국은 다시 노선투쟁이 벌어지는 거야. 도대체 뭐하냐 너희들? 외교하겠다며. 성과가 없잖아 지금. 뭐하는 거야 지금? 이건 아니지 라고 해서 갈등이 점철되었고 결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요해요. 여러분들 잘 봐주세요. 국민대표회의가 이게 이제 1923년도에 열려요. 국민대표회의가 상하이에서 열리게 됩니다. 이 국민대표회의에서 개최돼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 과정 속에서 이제 두 세력이 나와요. 창조파와 그다음에 개조파. 창조파와 개조파로 나뉩니다. 이 창조파는 뭘 주장했냐면 대표적인 인물이 여러분들 왜 기억나? 독사신론. 민족사학의 토대를 마련했던 인물. 역사학자. 선생님들이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시험 문제 꼭 나온다고 얘기했잖아. 누구예요? 신채호. 신채호가 이 창조파예요. 신채호는 뭐냐면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거 없애자는 얘기예요. 없애고 새롭게 만들자는 얘기예요. 지금 뭐 하는 거냐 지금. 외교활동 지금 되지도 않는데 뭐 하는 거냐 이거. 이거 없애고 다시 시작하자 라고 하는 게 신채호의 창조파야. 개조파의 대표적인 인물은 누구냐면 말 그대로 개조잖아. 창조는 그냥 무에서 유를 다시 창출하는 거. 개조는 있는 거에서 지금 다시 만들자는 거잖아요. 이 개조파의 대표 인물이 바로 안창호. 대성학교 안창호. 기억나죠? 애국개몽운동 안창호. 신민회 안창호. 기억나죠? 그 안창호가 개조파의 대표적인 인물이 돼서 어쨌건 우리가 3.1운동의 결과로 만들어진 조직이다. 이 조직이 지금 큰 성과를 거둬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조직 내에서 문제점이 있으면 그걸 뜯어고치면 되는 것이지 이 조직 자체를 없애고 새롭게 출발하는 건 이건 문제가 있다. 라고 해서 이 개조파 앞장서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결론은 없어요. 합의를 못 봐요. 합의를 못 보고 결국은 여러 독립운동가들이 이탈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난 여기서 일 못해 라고 해서 떨어져 나오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더라. 좀 아쉬워요. 이건 좀 아쉽습니다. 여러분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노선이 다르다고 해서 이렇게 되면 이게 참 이게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그죠? 어려워지는 겁니다. 이거 어떡하지? 이거 저 지금 너무 안타까워요.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대한민국 임시정부 정말 위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조직 자체가 쪼그라들어요. 몇 명 안 남아요. 몇 명 안 남아요. 과연 여기서 뭘 해낼 수 있을까라는 그 의구심이 들 정도로 정말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3.1운동의 결과 만들었던 그 전 민족의 어떤 기대 속에서 만들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이렇게 쪼그라드는 거예요. 위기입니다. 물론 김구나, 이시영 등을 중심으로 해 독립운동을 지속은 하지만 어쨌든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위기를 지금 달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 위기를 과연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까요? 그건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배웠어요, 우리는요. 그죠?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어떤 그 계기는 바로 3.1운동. 그죠? 이 3.1운동의 결과 여러 정부가 들어서요. 대한국민의회, 연해주 지역의 대한국민의회, 그리고 서울 지역의 한성정부, 그리고 상하이의 임시정부 이런 게 들어서요. 자, 그런데 이 조직들이 다 통합돼요. 어디로? 상하이로. 그래서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출범하고 있더라. 3권 분립. 그죠? 3권 분립. 자, 한번 얘기해 볼까? 국회가 뭐였어요? 임시의정원. 그죠? 행정부는 국무원. 사법부는 법원과 같은 3권 분립에 기초한 최초의 민주공화정이다. 라고 하는 거, 요 조직. 그래서 이 민주공화정, 최초의 3권 분립에 기반해서 만들었던 이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 연통제와 교통국을 만들어서 자금을 끌어모아서 조직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연통제는 어찌 본다면 행정조직, 그 국내에 있는 그런 지방 조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교통국은 정부 조직이에요.
그죠? 이런 걸 통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이후에 뭐 독립신문 간행, 애국공채 발행, 또 구미위원부, 또 신한청년단, 김규식 파견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임시정부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외교도 하고 있는데 결국 외교적인 측면에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이 결과 결국 국민대표회의가 열렸지만 결국 결렬이 되고 있다. 임시정부는 위기다. 3.1운동의 결과 만들었던 이 임시정부는 위기를 지금 겪고 있다. 이 위기를 어떻게 타개해야 되는가? 이제 그 고민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자, 오늘 배웠던 내용들, 자, 별 채우기를 통해서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세요. 오늘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배운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첫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배웠습니다. 결론은 좀 위기였는데 어떻게 타개할지 그건 나중에 보시고 별 채우기 출발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극복할 수 있어요. 아주 멋있게. 자, 어떤 극복이 있는지는 제가 이후 계속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1910년대의 모습이었고요. 1910년대 일제 그 식민 지배 정책에 대한 어떤 그 저항의 모습으로 나온 모습이었고요. 다음 시간은 이제 1920년대 일제 식민 지배 정책과 그에 대한 저항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